그래서 요 위에 꼭 전산세무 2급인지 확인하시고 회사 코드는 2200.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오늘 요거 외워갖고 오시라 그랬죠. 나이. 그래서 나이 그러면은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에는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꼭 필히 잘 외워 두시고요. 그래서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은 소득 금액 얼마 이하요?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으로는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 원 이하.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제외하고는 얼마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500 몇 페이지요? 13페이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순서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무슨 등록해요? 사원 등록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하고, 월급 주면은 국가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그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뭐 해요? 연말정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연말정산은 거의 100%는 오바고 99.9%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를 섞어서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네 개 중에서 두 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이 좀 더 할만한 이유는 네 개 중에 두 개니까 연습하다 보면 하던 걸 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종류가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합격의 당락은 그 부가가치세 빼고 몇 점 나오냐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파트라 좀 난이도가 오락가락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 위에 무슨 실업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유트 실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으세요.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누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사원 등록할 겁니다. 무슨 등록할 거예요? 사원 등록. 근데 사원 등록 하시기 전에 나이 계산을 일단 먼저 해볼 거예요. 무슨 계산이요? 나이 계산. 그래서 제가 계산기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진짜 계산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무는 계산기 없으면 계산을 못 해요. 나중에 막 곱하기 2.5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계산기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 이진학시 있으시죠. 그래서 계산기 갖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요 당시 시험 문제는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하는 거예요. 요 위에. 그래서 2020년일 때는 2020을 계산기에 치고, 그 다음에 빼기, 거기 대표이사가 65년생이죠. 그러면 1900 몇 년을 빼세요? 65를 빼는 거예요. 그럼 2020년에서 1965 빼면은 55세 나와요. 그래서 거기 연도 옆에다가 몇 세라고 쓰세요? 55세. 컴퓨터가 계산해주기도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해요. 시험 문제가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할 때도 있고 컴퓨터가 계산하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 계산이 알아서 잘 하겠죠. 컴퓨터가. 그래서 55세. 그 다음에 지금부터 30초 드릴 테니까 거기 배우자하고 자녀 있으시죠? 그 두 가지, 두 분 나이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000 몇에서 빼시라고요. 일단
20에서 그래서 1968 빼면 52, 그 다음에 2020 빼기 이성민은 몇 세예요? 20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사원 등록.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누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진학씨 있으시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 명세 눌러주세요. 무슨 명세요? 부양가족 명세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본인 거는 입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밑에 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배우자 몇 번이세요? 3번. 그래서 3번 하시고 자, 3번 배우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뭐예요? 김미화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주민등록번호 68121220713774 요거 입력하세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자녀는 몇 번이세요? 직계 비속 4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래서 4번 하시고 이성민 000511303956 일단 여기까지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요게 아니고요. 앞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녀의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게 지금은 프로그램에서 해주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건데 자녀세액 공제는 어떨 때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되냐면 7세 이상 그 다음에 20세 이하일 때 이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자동으로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직접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런 걸 이제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거 뭐뭐뭐뭐 있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건 요게 다예요. 지금 이분은.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 이성민 자녀의 동그라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몇 세 이하 그 몇 세 이상 자녀가 있을 때요. 7세 이상 자녀. 그래서 왜 1에서 6세는 안 한다 그랬어요? 네, 1에서 6세까지는 그 육아수당이라 그래서 따로 국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서 1세부터 6세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자녀세액공제하고 같이 해버리면은 무슨 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두 가지 주니까 한 가지만 한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14페이지 보시면 거기 강경림 씨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강경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눌러주세요. 두 번째 강경님. 그래서 강경림 씨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강경님은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연간 총 급여액 얼마요? 2,600만 원. 요거 왜 밑줄 치시냐면 이분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죠. 여자분일 때는 요거 고민도 해야 돼요. 부녀자 공제. 무슨 공제요? 부녀자 공제.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일단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3천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2,6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들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부녀자 공제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부녀자 공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일명 무슨 공제라 그런다고요? 맞벌이 공제. 근데 맞벌이 공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 편하도록.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뭐요? 여성으로서 저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리하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분여자 있죠. 여기 분여자 눌러보세요. 그래서 분여자 누르시고 여기에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1번. 그러면 동그라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험 문제가 입력하고 요 옆에 체킹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여자가 되는 이유는 거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연간 총급여액 2,600. 그리고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준래 씨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줄렘 배우자죠. 그래서 정줄렘 77021910754998. 그 다음에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얼마예요? 80만 원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로 나오실 때에는 몇 가지로 나올 때요? 두 가지로 나올 때에는 두 가지를 합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산하냐면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해줘요. 그래서 거기 지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300만 원에 70%면 얼마 나와요? 210만 원 나오죠. 그래서 300만 원에서 얼마 빼요? 210만 원 빼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90만 원 나와요. 요걸 근로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빼준 게 소득 금액이 돼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얼마 있죠? 80만 원 있죠? 그래서 90만 원에다 80만 원 더하면 얼마 돼요? 170만 원 돼요. 얼마 된다고요? 170만 원.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소득 금액 얼마라 그랬어요? 100만 원 이하라 그랬죠? 근데 요분은 지금 얼마 나왔죠? 170 나왔죠. 그래서 부예요. 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제가. 배우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누르세요. 배우자. 배우자 누르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부라고 나오죠? 그래서 부 몇 번이에요? 0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0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대만 부라고 되어 계시죠? 소득자의 직계존속. 그래서 강대만님 치시고 430-331-1010-250.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세요. 일단 설명은 하나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강대만님 입력하시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로우대에 동그라미 들어왔죠. 경로우대에 동그라미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시면 저기 동그라미가 돼요. 몇 세 이상이요? 70세 이상.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나이하고 소득에.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이하고 소득 꼭 외우시라고 한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나이 소득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경로대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대만 씨 다음에 누구예요? 최수진님. 최수진님도 1번이에요. 그 다음에 440605 2028601. 일단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거기 강대만 씨 옆에 보면은 복권 당첨 소득이 있어요. 무슨 당첨 소득이 있어요? 복권 당첨 소득.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복권 당첨 소득이랑 요거 잘 나와요. 일용직. 요 두 분들은 돈 받고 나면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옆에 얼마라고 나오든 복권 당첨 소득하고 일용직은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복권 당첨금으로 1억 받았다. 그래도 0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복권 당첨금 받을 때 뭐 띄고 본다고요? 세금 띄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최수진 님도 여기 경로우대 동그라미 됐죠. 왜 됐냐면은 몇 세 넘으셔서 70세.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가끔씩 이런 거 나와요. 부모님이 외국에 이민 가 계세요. 네, 그러면 부모님 외국 이민은 안 됩니다. 국내에 계신 분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 분만 되는 거예요? 국내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기에 있대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법원에서 한번 국세청하고 일반 분하고 한번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례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답지를 한번 봤더니 답지에 판례에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다툼이 났는데 왜 부모님 외국에 이민 가 계신 분들은 안 해주냐? 그래서 한번 했었는데 왜 안 해주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제받는 대신 용돈 드려라, 부양해라 이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 계신 분은 부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못 하겠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는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나오고 미국 나왔는데 어쨌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민 가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해외 유학 가 있는 건 괜찮아요. 아까 해외 유학이 있었죠?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민을 완전히 가신 거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정주리 따님 있으시죠? 따님은 4번이세요. 정주리. 그 다음에 0902054065-288까지만 일단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체크 좀 해주세요. 장애인. 장애인에 오셔서 1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자녀는 이해되시죠? 예, 여기 자녀는 몇 세 이상이면 되는 거라고요? 7세 이상.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주리 다음에 정민석 있죠? 정민석. 까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세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이제 요 옆에 넣는 거 있죠. 요거 나올 때마다 설명 계속 드릴 건데 그 설명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넣는 게 시험 문제로 5점에서 한 7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516페이지. 그 다음에 516페이지는 2102 여기 박시용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여기 누르시고요.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거기 박시용님부터 이미자 씨까지 있으시죠? 입력해 보시고 요 옆에 맞는 거 해당 사항 있으면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보시면은요, 박시용 씨는 거기 보시면 전년도 총급액 얼마죠? 2,800인데 요 분은 이제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기본사항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투실업에 거기 밑줄 쳐져 있죠. 생산직사원. 무슨 직사원이요? 생산직사원. 그래서 시험 때
생산직으로 나오면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 신경 쓰셔야 되냐면 여기 기본사항에 보시면 여기 생산직 등 여부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때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예로 들어 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생산직이시면서 여자분 나오시면 신경 쓸 게 늘어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화목한 4명 가족에 사무직의 남자가 제일 쉬워요. 이건 뭐 남녀 차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그 부녀자 공제 때문에 하나 더 신경 써야 되고, 생산직일 때는 꼭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생산직 등 여부.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냐면 생산직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야간 근로수당. 그래서 여기 여 누르세요. 여기 기본사항 누르시고 여기 생산직 등 오셔서 여 누르시면 요 밑에, 잠시만요. 화면이 좀 커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외우실 건 없어요. 아래 다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2,800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2,800만 원은 3천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다가 열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해주셔야 되냐면 이 작업을 안 해주시면 컴퓨터가 비과세로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직 아니고 생산직일 때는 신경 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총급여가 얼마예요? 2,800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양가정 명세로 오세요. 그래서 뭘로 나오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생산직으로 나오셨을 때.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크게 해야 보여드리기가 편하니까. 박시용님 다음에 이미홍씨 있으시죠? 배우자 이미홍씨 77070726388886. 이분은 배우자 돼요. 왜 되냐면 소득 외우라 그랬잖아요. 소득에 보면은 이자하고 배당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박상민님 자녀 01110436294337.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죠? 끝. 더 이상 넣을 거 없어요. 왜 자녀 들어가요? 7세보다 많고 20세보다 뭐 하니까요? 적으니까. 그래서 20세까지 되죠. 그 다음에 박정현 03010747393743. 네, 요분도 되고. 그 다음에 박정은 요분의 키포인트는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기 출산 입양 있죠? 출산 입양에서 몇째요? 셋째. 참고로 출산 입양은 평생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출산은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한 자녀당. 그 다음에 입양도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한 자녀당. 그래서 그 자녀가 출산이나 입양에 해당될 때 딱 한 번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생은 형제자매 6번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미자씨 800-412-2707-493. 그 다음에 장애인이죠. 그러면 뭘로 넣으시면 돼요? 장애인으로.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연말관계 기본사항 넣고 부양가족 명세 넣는 거, 요게 5점 내지 7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부터 518페이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이하고 소득 못 외우신 분들은 다시 외워주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